자, 이번에는 7장 화학평형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현재 이 기체상 반응에서 표형상수가 Kc 또는 Kp, 몰롱도로 구하는 게 표형상수 Kc, 분압으로 구하는 게 바로 표형상수 KP죠. 그러면서 그 두 값이 같은 반을 찾으래요. 그러면 바로 이 식을 먼저 떠올려야겠죠. KP라는 것은 얘는 KC 곱하기 RT의 델타 N 가스승이다. 하면서 요 델타 N 가스 얘가 0이면 두 수치가 같게 되죠. 소위 델타 N 가스 0인 반응. 제가 수업 시간에 초대박 사건이 했었죠. 이런 초대박 사건이면 KP, KC 서로 같다 하면서 델타 N 가스 0인 거는 4번밖에 없죠. 자, 이와 같아서 답은 1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P와 KC의 관계를 옳게 짝지은 걸 찾아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델타 N 가스를 먼저 찾아보면 델타 N 가스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KP라는 것은 얘는 KC 그 다음에 곱하기 RT의 마이너스 1승. 즉 그렇다면 자, KP라는 것은 KC 나누기 RT 이와 같이 되는 거는 바로 몇 번? 3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KC를 구하라 하면서 각각 표형 농도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표형상수 KC 구해보자 하면서 바로 표형 농도 알려줬으니까 그냥 바로 표형 계산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표형 계산식은 NO의 농도의 제곱 곱하기 O2의 농도분의 위의 분자는 NO2의 농도의 제곱. 그러면서 값을 대입해보면 NO2는 1의 제곱, 그 다음에 산소는 0.5, 즉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NO의 농도는 0.1의 제곱.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뭐 워밍업 문제들이에요. 지금 간단하죠? 쭉쭉 잘 풀릴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델타 지제로가 음인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자, 델타 지제로가 0보다 작은 음수래.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표준 상태에서 표준 농도 조건에서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이런 걸 뭐 의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가 화학평형 챕터니까 평형상수의 관계를 보면 델타 지제로는 마이너스 RT의 ln 평형상수 K 하면서 이 값이 음수니까 표형상수 라지 K는 무엇이다? 1보다 큰 값이다. 만약 기체에 버리면 KP가 1보다 크다. 만약 수용액이면 KC가 1보다 크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되면서 옳은 걸 골라라면서 1번 표형상수 K는 1보다 큰 것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반응과 생성을 모두 표준 상태 있을 때, 자, 표준 상태 때 정반응이 자발이다 했었죠. 그래서 정반응이 자발진한다 하면서 니은 나번 또 맞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정반응 기준이니까 정반응이 자발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은 나도 맞았고 그 다음에 항상 발열이다. 자,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에서 얘가 아무리 양수라도 이 뒤에 항이 큰 양수위가 되면 최종 깁스에너지 음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아무리 음수라도 자, 여기가 음수. 엔트로피가 음수이면 마이너스의 음수니까 더하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엔탈피가 아주 큰 음수라면 숫자 부분이 큰 음수라면 음수 더하기 양수에도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라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가와 란만 허용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1리터 용기 속에 0.3몰의 CO2와 그 다음에 0.5몰의 H2를 넣고 1200칼빈에서 다음 같은 기체 반응을 일으켰대요. 그런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더니 0.2몰의 CO가 생성되었대죠. 자, 우선 초기 농도 나와 있고요. 초기 농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형에 대한 값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양론 계산 얼마든지 간단히 할 수 있겠죠. 먼저 반응식 먼저 적어보면 CO2 가스가 전부 다 기체니까 잠깐 생략할게요. H2 가스, CO2 가스가 H2 가스랑 반응하여 CO 가스와 H2O가 된다. 하면서 우선 계수 맞춰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바로 CO2 0.3몰, H2는 0.5몰.
나머지 없었죠. 그런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더니 자 생성물이 없으니까 반드시 정반응이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더니 자 누가 CO가 0.2몰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없다가 0.2가 됐다는 얘기는 0.2만큼 늘었다는 얘기고 그럼 H2도 역시 0.2몰 만들어졌을 테고 CO2나 H2는 0.2만큼 감소가 됐겠죠. 그러면 CO2 평형에서의 몰수가 0.1몰, 그 다음에 수소는 0.3몰, 그 다음에 H2O 가스 0.2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부터 표형상수 구해야 할 텐데, 자, 이 문제는 델타 가스가 0인 초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면 KP 꼴 KC 되고, and 또 하나 표형상수들을 몰농도나 분압으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몰수로 구해도 상관없다. 하면서 표형상수 KP, KC 다 같으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몰수로 몰농도로 또는 분압으로 굳이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델타 N가스 0이라 그러면 0.1 곱하기 0.3분의 0.2 곱하기 0.2 해주면 3분의 4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됐죠? 몰수로 해도 상관없다. 우리 수업션 했었죠? 만약에 간단하게 A가스가 B가스는 이런 반응이다 하면 표형상수 KP는 KP 또는 KC 우선 갖다 대고 KC 기준으로 한다면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 이렇게 구하는데 몰농도란 것은 A의 몰수 나누기 부피, B의 몰농도도 B의 몰수 나누기 부피 해서 부피 바로 약분되니까 몰수로 구해도 상관없다. 이와 같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몰수 가지고 표형상수 구해도 되는 문제였다. 델타 가스 0인 초대박 사건이라 간단히 답이 찾아졌네요. 이런 요령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시간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사물의 PCl5를 2리터 밀폐된 용기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가했더니 CL2가 0.8몰이 생기면서 다음 반응이 평형이 이뤘대요. 그런 다음에 평형상수 KC 구하라 하고 있네요. 자, 우선 먼저 양론 계산부터 해야겠죠? PCl5가 얘가 분해돼서 PCl3와 그 다음에 CL2 하면서 처음에는 4몰 없었죠? 그런 다음에 평형이 도달했더니 CL2가 얼마 만들어졌대요? 0.8몰 만들어졌다. 자, 그 얘기는 여기 0.8몰 반응한 것이죠. 그러면 개수 다 1로 동일하니까 0.8, PCl3도 0.8몰 만들어지는 거고 PCl5는 0.8몰 사라진 거죠. 그러면 평형에서 몰수는 3.2몰, 0.8몰, 0.8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라? KC 구하라. 그러면 뭘로 바꿔야 돼요? 몰농도로 바꾸자 하면서 부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피는 2리터 나왔으니까 나누기 2리터 하면 1.6 몰농도, 0.4 몰농도, 0.4 몰농도 됐죠? 그러면 끝났네요. 표형상수 KC라는 것은 밑에 분모 1.6 분자 0.4 곱하기 0.4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얼마예요? 이 값은 0.1 표형상수 KC는 0.1 해서 답은 몇 번? 1번 됐죠? 자, 만약에 KP로 바꾸려면 이 KC에다 곱하기 RT 하면 되죠. 그러면 온도도 몇 도인지 알려줘야 KP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답은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7번 문제는 CO2 가스가 H2 가스로 만나서 CO랑 H2 가스. 자, 되는데 900켈빈에서 표형상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0.25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CO2와 H2 가스만 분압을 6기압씩 넣어놓고 실험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최종 표형 상태에서 CO의 표형 물압을 찾아라 하고 있네요. 자, 시작 전에 먼저 요 반응은 앞서도 한번 나왔던 반응이죠. 소위 델타 N 가스가 0인 초대박 사건. 그러면 KP, KC 모두 다 같다. and 그리고 표형 상수를 몰수로 계산이 된다. and 또 양론 계산 분압으로 하든 몰농도로 하든 몰수로 하든 상관없다.
이와 같이 하면서 바로 여기 분합 나왔을까? 이 분합으로 바로 양론 계산 시작하자고요. 시작하는데 현재 초기 조건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평형에 대한 뭐 평형 토탈 몰수라든가 전체 압력 이런 정보보다는 평형 상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형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합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반응식 써보자고요. CO2 가스가 얘가 H2 가스랑 반응하여 CO 가스와 그 다음에 H2O 가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 반응물만 육기압시 넣어놨댔죠. 육기압시 넣어놨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반응 현재 얼마 반응한지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한 양 미지수 써서 x만큼 사라지고 x만큼 사라지고 x만큼 만들어지고 x만큼 만들어지고 그러면 최종 평형 상태에서 6-x, 6-x, x, x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근데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으로 자, 요와 같이 해도 돼요. 자, 좀 시범을 보여줄게요. 현재 바로 처음에 CO2 6 있었고 H2 6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 무조건이는 정반응. 그 양은 현재 아직 모른다. 그러면 X만큼 사라진다. X만큼 사라진다. X만큼 만들어진다. X만큼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좀 전 평형 상태 거랑 똑같은 결과죠. 그쵸? 이렇게 하면 바로 평형 상태의 분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평형상수 KP라는 것은 0.25 알려주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방금 미지수 있는 이 농도도 역시 평형 분합이니까 이거를 뭐하자? KP에 그대로 대입하자. 대입. 그러면 KP는 얘는 밑에 분모 6-x 곱하기 6-x 즉 6-x의 제곱분의 위에 분자 x 곱하기 x 또 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심플한 풀이법이 또 나오게 돼요. 바로 뭐냐면 요 좌변은 지금 보니까 얘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6-x분의 x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고 또한 0.25 이 값은 0.5의 제곱이죠. 그러면 바로 제곱 떨구면서 6-x분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안 돼요. 플러스만 되고요. 왜 그런가요? 6-x분의 x란 값은 이것은 농도비 또는 분합비로 분합이나 농도는 반드시 양수. 고로 B도 역시 반드시 양수. 그래서 음수는 나올 수 없다. 해는 음수 나올 수 없다. 양수인 0.5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다 구했죠? 이렇게 곱한다고 치면 3-0.5 X는 X. 이거 넘어가면 1.5 X는 3. 따라서 X 얼마예요? 이 식에 의해서 X는 얼마? 2네요. 2. 그럼 끝났네. X2라는 거 다시 이제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하면 CO2의 평형분합은 4ATM인 거고 수중 H2도 역시 4ATM인 거고 CO는 2ATM인 거고 수증기는 이 역시 2ATM 이렇게 그중 누구 주문이었네요. 그중 CO의 분합이었으니까 이기압이다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제곱분의 제곱 나오면 평형상수 알려주면서 제곱분의 제곱 형태 나오면 자 전부 다 제곱 형태로 바꿔서 해를 구하면 되더라.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의 계산 중에 하나예요. 됐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어떤 반응 용기 5리터에 처음 A가스 3몰과 B가스 4몰 넣어놓고 실험을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평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농도를 알려주고 있네요. A의 몰 농도가 0.2 몰 농도가 되었대요. 그런 다음에 평형상수 K를 구하라. 이 평형상수 K는 누굴 말할까요? 우선 KC를 말하고 있겠죠. KC. 자, 그러면서 양론 계산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두 개 A가 B랑 반해서 현재 C가 되는 평형 반응하면서 A는 자 5리터 이게 부피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몰농도로 바꿔서 풀까요? 여기도 몰농도 나와 있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기 때문에 몰농도로 양론 계산해도 무방하다 하면서 A는 3 나누기 5 하면 0.6 몰농도 그 다음에 4 나누기 5 하면 0.8 몰농도
그런 다음 평형에 도달했더니 A가 얼마 된대요? 0.2 몰농도. 그렇다면 얼마 반응한 거예요? 0.4만큼 사라진 거죠? 그러면 개수는 2대 1대 1이니까 B는 0.2만큼 사라졌고 C는 0.2만큼 만들어졌고, 그러면 B는 0.6, C는 0.2. 따라서 표형상수 KC는 밑에 분모 0.2의 제곱 곱하기 0.6분의 0.2. 그럼 0.2 하나 약분되면서 얘는 얼마 돼요? 0.12분의 1, 즉 12분의 100 나누기 12. 약분하면 4로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4로 약분하면 3분의 25. 그러면 3분의 25 하면 3분의 25랑 가장 가까운 값 누구? 8.33. 진짜 8.33이죠? 그래서 답은 2번. 표형 농도를 알려줘서 간단히 값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워밍업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평형 겁을 없애야 돼요. 평형 문제는 어려워. 양론 계산 어려워. 하지 말고 겁을 없애줘야 되셨죠? 이렇게 해서 8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A가 C와 D가 되는 반응이 있대요. 자,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죠. 이런 형태의 계산이. 그 다음에 가역적 반응에서 1몰의 A를 0.4리터 용기에 넣어놓고 평에 도달했더니 C가 0.2몰의 C가 되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역적인 것은 표형 상태에 왔다는 얘기 아니라 정과 역이 가능한 가역적이다. 이런 의미네요. 지금 속을 뻔했어요. 이미 표형 상태로 속을 뻔했어요. 여기서 가역적은 역이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지금. 아무튼 자, 처음에는 A 0.4리터에 1몰 넣어놓고 실험했더니 C가 0.2몰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에 표형상수 KC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역시 양론 계산부터 시작해야겠죠? A 가스가 현재 C 가스와 D 가스 되는데 처음에 얼마? A 1몰 넣어놓고 실험했대요. 그 다음에 C와 D는 없었는데 나중에 C가 얼마 된대요? C가 0.2몰 된대죠? 즉 0.2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D도 0.2가 늘어났을 테고 A는 0.2가 감소. 그러면 A는 0.8, C 0. D 0.2. 그러면 몰수, 표형 몰수 찾아놨죠? 근데 우리는 KC는 뭘로 찾아야 된다? 몰 농도로 찾아야 된다. 여기는 델타 가스 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몰 농도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몰 농도로 바꿔야만 KC를 구할 수 있다면서 부피가 0.4리터였으니까 A는 2몰 농도고요. B는 2분의 1 몰 농도. C도 역시 2분의 1 몰 농도. 그러면 끝났네. KC라는 것은 A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그 값은 얼마? 8분의 1, 0.125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9번의 답은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자, 10번은 0.8기압의 CO2가 들어있는 용기에 고체 흑연을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대요. 무슨 반응? CO가 생성됐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반응식 먼저 쓸 줄 알아야 돼요. CO2 가스가 있는 데다가 고체 흑연 고체를 넣었더니 누가 만들어졌대요? CO 가스가 만들어졌대죠. 자, 그러면서 개수 맞추기 하면 여기에 2만 써주면 바로 개수가 완성되네요. 그렇죠? 자,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CO2 얼마 넣었었대요? 처음에 0.8 atm 있었대요. 고체는 그냥 과량 넣었다. 고체는 양론 계산, 표형상수 계산식에 그냥 무조건 양에 관계없이 1이니까 과량 있었다 잡아놓고 그 다음 평형에 도달했더니 전체 압력이 1.4 atm이래요. 전체 압력 1.4. 그러면서 이 정보를 보면서 현재 처음 압력 알려줬고 표형 상태 압력 1.4 atm 이런 정도 준 거로부터 우리는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실험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했구나. 이렇게요. 온도 일정은 당연한 거고 부피도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했구나라고 여러분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따로 문제에서 부피 일정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면서 부피 일정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이렇게요. 현재 PV는 NRT에서 온도 일정
R 상수. 온도는 뭐 화학방 할 때 당연히 온도 일정한 거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꼭 써주기도 해요. 여기서 뭐 어떤 온도에서 현재 이 의미가 온도 일정한 같이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자, 온도 일정 R 상수고요. 그 다음에 압력 변화만 가지고 몰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어야 양론 계산해 가지고 표형상수도 구할 수 있어요. 즉 부피가 변하면 돼야 한대요. 부피가 만약 부피가 같이 변한다면 몰수 판단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몰수 판단 할 수 없어요. 양론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형상수 구할 수 없겠죠? 즉 부피가 변한다면 부피가 어떻게 변했다는지 이러한 정보를 반드시 줘야 그걸로부터 압력과 부피 이 변화 가지고 몰수의 변화를 판단해서 즉 이건 토탈 몰수가 되겠죠. 토탈 몰수의 변화를 판단함으로써 양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력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면서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 전혀 없잖아. 즉 왜 부피 변화에 대한 정보 없는 거예요. 바로 부피가 일정했으니까. 너희가 이거를 인지해서 넣어서 부피 일정하다. 고로 압력 변화만 가지고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토탈 몰수 변화할 수 있다. 자, 이 1.4 atm 이걸로 토탈 몰수 구할 수 있다. 또는 부피 일정인 조건이면 양론 계산을 뭘로 해도 상관없다. 꼭 몰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합으로 양론 계산도 상관없다. 왜?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니까. 이걸로 풀어라. 이 문제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양론 계산 몰수로 굳이 바꾸지 말고요. 바로 분합으로 하자 하면서 CO2 X기압만큼 사라지고 고체는 그냥 바로 무시하고 어차피 얼마만큼 사라진다 해봤자 표현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CO2는 EX만큼 만들어진다. 됐고요. 그러면 표형 상태에서 분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형 상태 분합은 0.8-XATM 얘는 그냥 고체로 과량했다. 압력은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CO는 EX만큼 있다 하면서 이 정보로부터 토탈 압력 구하면 토탈 압력은 0.8 플러스 X 되겠죠? 되고 이것이 얼마다? 1.4 atm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x는 얼마? 0.6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0.6을 다시 대입하면 평형 분합은 CO2는 0.2기압, CO는 1.2기압. 그러면 표형상수 KP는 얘는 CO2의 분합분의 CO의 분합의 제곱이니까 0.2분의 1.2 1.2의 제곱. 그러면 그럼 6 곱하기 1.2에서 7.2 표형상수 KP는 7.2가 되겠네요. 7.2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부피 일정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피 변하면 압력 변화 갖고 몰수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따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피 일정이라고 줘야만 답을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거였죠. 이런 거를 부피 일정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참 잘 만들어지기도 하죠. 풀이법 꼭 숙지해 주시면서 자, 10번 문제 답은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300도씨 0.6 기압의 Cl2를 1.4기압의 NO랑 반응했대요. 그랬더니 평형에서 NOCl이 0.65기압이 만들어졌다네요. 그런 다음에 KP 구하라고 써요. 자, 그러면서 온도 300도 시험에서 온도 얘기 더 이상 없는 거면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 원래 양론 계산 무엇으로 한다? 몰수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근데 몰수로 바꾸려면 부피가 필요한데 부피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런 얘기도 전혀 없다. 지금 압력만 쭉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문제 또 역시 무슨 문제인 거예요? 방금 풀었던 10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 즉 얘는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압력 정보만 가지고도 표형상 술 구할 수 있다. 즉 압력이 그대로 몰수에 비례한다. 고로 양론 계산은 단순히 뭘로 해야 된다? 분합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모르면 몰수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다시 또 분합을 바꿀 수도 없고 표현 분합 계산도 못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부피 일정이 숨어져 있었구나. 역시 이렇게 여러분이 또 캐치하면서 자
양론 계산해보자고요. Cl2 가스가 2개 NO 가스랑 반응하면 2개 NOCl이 된다 하는데 처음에 Cl2는 0.6기압, NO는 1.4기압, NOCl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더니 NOCl이 얼마 만들어졌대요? 0.65가 만들어졌대요. 응? 이만큼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반응 한량 또 0.65가 되겠죠? 그러면 NO 역시 0.65가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Cl2는 얼마큼 사라진 거예요? 0.65에 나누기 2항값. 그러면 0.325 사라진 거죠. 그러면 CL2부터 0.6 빼기 0.325 해주면 0.275 ATM이고 그 다음에 NO는 1.4 마이너스 0.65 해주면 얘는 0.75네요. 그러면 이 문제 끝났죠? 뭐 표형 분합 찾았으니까 KP는 얘는 밑에 분모 0.275 곱하기 0.75의 제곱분의 위에 분자 0.65의 제곱. 계산기가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0.65의 제곱 나누기 0.275 나누기 0.75의 제곱. 이렇게 계산기가 좀 써야 돼요. 그러면 2.731 소점 두째 자리까지만 쓴다 하면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2.73에서 답은 4번 됐죠?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다음 같은 표형 반응이 있다 하면서 이제 XCl3가 CL2랑 반해서 XCl5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360kJ 펌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생성물이 이것이 만들어지고 엔드 열이 이만큼 또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탈피 표기하면 엔탈피는 마이너스 360kJ 펌홀 하면서 발열인 반응. 자 됐고 그 다음에 300칼빈 표형 상태 도달했더니 각각의 농도가 0.1mm몰 농도, 0.1mm몰 농도, 또 0.01mm몰 농도 이거였대요. 그런 다음에 표형상수 KP를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KP 구하는 식을 먼저 쓰면 KP는 분합으로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몰 농도로. 그렇다면 KC를 먼저 구한 다음에 KC 곱하기 RT의 델타 N 가스승 하면서 델타 N 가스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승 이와 같이 된다 하면서 KC 먼저 구한 뒤 그런 다음에 KP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KC 구할 때 몰 농도로 구한다면서 자 그러면서 원칙조는 몰 농도 값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바로 활동도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XCl3부터 활동도를 구한다면 얘는 1몰 농도분의 0.1mm몰 농도 즉 곱하기 10의 마 3승 몰 농도 이게 바로 활동도. 그러면 몰 농도 약분하면 10의 마 4승 이 값이 바로 활동도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에 10의 마 0.1 대입하면 안 돼요. 10의 마 4승을 대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0.1mm몰 농도는 역시 10의 마 4승 값이 될 테고 그 다음에 PCl5 0.01mm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10의 마스 5승 10의 마스 5승 이것이 바로 활동도죠. 그러면 최종 표형상수 KC는 10의 3승이에요. 0.1, 0.1, 0.01 대입해서 1 하는 게 아니라 자 몰농도로 환산해서 몰농도 값으로 대입해가지고 10의 3승 그렇다면 게임 오버네요. 자 KC가 10의 3승 1000이니까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또 RT 곱은 25라고 또 알려줬어요. 그래서 25를 대입하면 얘는 25분의 1000 해서 그 값 얼마? 그 값은 40 이렇게요. 알았죠?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됐죠? 답은 4번. 자, 1 하면 안 돼요. 요거에 속으면 안 돼요. 몰 농도로 환산해서 풀어야 된다. 자, 명심해 주시면서 답은 1번 됐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이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방금 이 반응에 대한 르샤톨리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CL2를 첨가한대요. 자, CL2는 반응물이죠. 반응물 첨가하면 표형은 정으로 이동하니까 PCl3는 줄어들고 PCl5는 늘어야겠죠. 그래서 PCl3 양은 감소한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식 밑에다 좀 옮겨놓고, 자, XCl3가 Cl2 가스랑 반응하여 XCl5 그리고 엔탈피는 현재 발열인 음수인 반응. 자, 이와 같이 써놓고, 자, 두 번째는 부피를 줄인대요. 자,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 개수 작아지는 쪽 하면서 반응물 쪽은 기체 개수 총합이 2고요. 생성물 쪽은 기체 개수 1이니까 얘 무슨 반응? 정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PCl5 양은 증가한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단한 용기에서 부피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부피 일정 조고사 헬륨 첨가. 자, 부피 일정 조고사 헬륨 첨가했자 분압들 변화 있다 없다? 분압 변화 없다. 그래서 평형이동 없다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고. 자, 계속 볼게요. 정촉멜 가했대요. 정촉멜 가하면 속도만 빨라지는 거지 생성량, 표형상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 없어요. 엔탈피도, 깁스에너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직 속도만 빨라진다. 표형상수 변하지 않고 속도만 빨라진다. 맞았네요. 자,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도 빨라졌다고 생성량 많아진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온도를 올리면 현재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증가시키면 표형상수 라지 K는 감소한다. 따라서 역으로 표형이동. 그러면 표형상수 감소한다. 딱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NO가 Cl2랑만해서 NOCl이 되는 반응인데 발열 반응을 알려줘 놨네요. 그런 다음 표형 상태에서 Cl2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한대요. 즉, 뭐하고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반응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감소시키는 조작은 무엇이냐? 르사톨레에 관련된 문제죠. 우선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추면 표형상수 K 증가한다. 정으로 표형 이동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NO를 증가시키면 정으로 표형 이동한다. Cl2 감소. 되겠죠? 또는 NOCl을 얘를 제거시키면 그러면 역시 정반응에서 Cl2 감소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NO를 제거하면 안 되죠. 얘를 첨가해야 되는 거고 NOCl은 첨가해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온도는 증가해라 감소시켜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될까?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 개수 작아지는 쪽 정반응 딱 맞네. 답은 4번 되겠어요. 됐죠? 르샤톨리. 자,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번 문제. 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현재 반응식 CO가 O2랑 봐서 CO2 되는 반응이네요. 그리고 발열 반응이라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 CO2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러면서 CO2를 증가시킨다. 바로 뭐예요? 정반응 일으키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CO2를 넣는다. 넣어봤자 평형이동, 역반응하면서 다시 줄게 돼 있죠. 이건 좋은 방법 아니고요. 온도를 높인다. 발열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K 표형상수 K는 작아진다. 역으로 평이동하죠. 역시 그래서 CO2 양은 줄어든다. 안 되고요. 부피를 줄인대요. 부피를 줄이면 기체 개수 작아지는 쪽 정반응이네요. 그렇죠? 생성 반응물 쪽은 개수의 합이 3이고 생성물 쪽은 기체 개수가 2니까 정으로 평이동한다. 따라서 CO2 양은 증가한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촉매 넣는다. 촉매 넣어봤자 속도만 빨라진다 했었죠? 틀렸고 산소를 제거한대요. 반응물 제거했으니까 얘는 역으로 가겠죠? 역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정으로 평형이동시킬 수 있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흡열 반응이네요. 그러면 정으로 평형이동시키는 방법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K가 증가하면서 정으로 평형이동한다. 온도를 높인다. 답은 1번 바로 됐고요. Cl2를 첨가하면 역으로 가죠. Cl2가 생성물이니까 역반응. 부피를 감소시킨다. 기체 계수 작아지는 쪽이니까 얘도 역시 역반응이죠. PCl5를 제거시킨다. 역시 역반응이죠. 따라서 정으로 가는 게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까요? 자, 17번 문제는 4개 암모니아 가스에다가 O2를 반응시키면 4개 NO 가스와 수증기 6개, 그 다음에 이번은 발열이라고 친절하게 또 알려줘 놨어요. 그런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했어요. 발열에서는 온도 증가시키면 반토프식에 의해서 K는 감소한다. 역으로 평이동하게 되죠. 역.
왼쪽으로 이동한다. 답은 1번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르샤톨리라. 자, 속도 좀 빠르게 풀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변화를 주어 NF2 기체양을 늘리고자 한대요. NF2는 생성물이네요. 즉, 정으로 평형이동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응은 흡열 반응. 그렇다면 정으로 가려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K가 증가한다. 정으로 평형이동하겠죠.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킨다. 해야 되는데 온도 낮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높인다. 압력 높인다는 얘기는 부피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체 계수 작아지는 쪽으로 역으로 평이동하게 돼 있죠? 안 되고요. 세 번째, 온도와 압력 일정한 쪽에서 헬륨을 첨가한대요. 자, 압력 일정 쪽에서 헬륨을 첨가하면 이때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기체 계수 커지는 쪽 정으로 평이동하네요. 되네요. 그쵸? 이거 되네요. 촉매 가는 거는 속도만 빠르게 가니까 안 되고, 부피를 줄이면 기체 계수 작아지는 쪽 역으로 갔죠. 그러면 온도는 건들지 않았고 이것만 했네요. 부피 증가로 정으로 평이동시킨다. 답은 3번 됐어요. 자, 19번 문제. N2 가스와 H2 가스 반응에서 암모니아 가스 만들어진 반응. 그리고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까지 알려줘 놨어요. 그런 다음, 자, 다음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그 결과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응계에서 암모니아를 계속 제거시킨대요. 생성물을 제거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반응? 정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암모니아 생성량은 정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증가시켰대요. 부피 증가하면 기체계수 증가 쪽으로, 생성물 쪽은 2고요. 반응물 쪽은 기체계수 합이 4죠. 그러면 역으로 생성량은 증가라 감소해야 되죠. 틀렸고. 자, 온도를 증가시킨대요.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 증가하면 표형상수 K 증가하면서 정으로 평형이동 암모니아 생성량은 증가한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정 부피 일정 조건에서 헬륨 제 아무리 넣어봤자 평형이동 일어나지 않죠. 평형이동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성량 증가한다. 틀렸어요. 자, 명심해요. 비활성 기체 첨가 시 압력 일정이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 계수 증가 쪽으로, 부피 일정 쪽에서 넣을 때는 부피가 자체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 어떤 변압도 변하지 않으면서 평형이동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다섯 번째, 촉매를 가하면 암모니아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고, 여기까지 맞았죠? 하지만 생성량은 변화 없죠? 증가라 일정, 최종 생성량은 변화 없어요. 틀렸다. 그래서 답은 맞는 거는 3번 한 개 됐네요.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평형을 왼쪽으로, 즉 역으로 평형을 시키는 거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서 반응식을 봤더니 여기 끝에 마이너스 45kcal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엔탈피로 표현하면 얘는 플러스 45kcal로리로서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알았죠? 그런 다음 역반응을 이동시키자 하면서 SO3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반응물 첨가한 거니까 얘는 정으로 평이동하죠. 안 되고 부피를 증가시킨대요. 생성물 쪽 기체 개수의 총합은 3이고요. 반응물 쪽은 2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정방이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인대요. 현재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K가 커진다. 정으로 평이동하죠. 역시 안 되고요. 압력을 높인대요. 압력 높인다는 얘기는 부피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부피 감소하면 기체 개수 작아지는 쪽 해서 역반응 딱 맞네. 답은 4번.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암모니아가 산소랑 반응해서 4개 NO와 6개 H2 하면서 발열 반응이네요, 지금. 그런 다음 오른쪽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시키고자 한대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압력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기체 계수 작아지는 쪽. 반응물 쪽 기체 계수는 9고요. 생성물 쪽은 얼마인가요? 생성물 쪽은 10이니까 압력 감소하면 역으로 이동하죠. 안 되고 온도 감소한대요. 현재 이건 발열 반응이니까는 표형상수 K는 증가하면서, 온도 감소시키면 K는 증가하면서 정으로 이동한다. 딱 맞네요. 그 다음에 N으로 첨가한다. 이거는 생성물이니까 역으로 평이동하겠죠. 촉매는 아무 변화 없고요. 속도만 빨라질 뿐이죠. 그래서 정으로 평이동하는 거는 2번
자,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질소가스와 수소가스로부터 암모니아 가스. 자, 반응식을 살피면 N2 가스와 그 다음에 H2 가스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NH3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체계수 다 찾아보면 3, 2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은 발열이다라고 또 알려줘놨네요, 지금. 그런 다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온도를 낮춘다.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추면 K는 커지면서 정으로 평이동하겠죠. 그래서 정으로 평이동한다. 암모니아 가스가 더 생성된다. 맞았네요. 부피를 감소시킨대요.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계수 작아졌죠. 생성물 쪽은 기체계수2고요. 반응물 쪽은 기체계수가 4죠. 따라서 정으로 평이동한다. 역시 맞았고요. 암모니아 가스 일부를 빼낸대요. 암모니아를 제거시키면 평형은 정으로.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 더 생성시키는 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질소가스를 더 넣어준대요. 이걸 더 넣어주면 정으로 평이동한다. 맞죠? 다 맞았네. 그럼 답이 없네. 여기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없죠, 그쵸? 다 맞았으니까 옳지 않은 거는 없다. 답이 없다. 답은 5번. 죄송하네. 어, 좀 약간 좀 장난스러운 답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까요? 자, 23번은 기체 분압을 질소 기체 분압을 증가시킬 때, 즉 질소를 더 넣었다는 얘기죠. 그때 정반응을 평이동하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이 질소가 반응물이면 그때 정으로 평이동하겠죠. 그러면서 A는 생성물이니까 안 되고요. B는 반응물 됐네요. 그 다음에 C는 또 역시 생성물이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여기서 압력 증가, 압력 증가면 부피를 줄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질소를 넣는다 했잖아요. 질소를 넣어서 얘의 분압을 증가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농도 영향이에요. 농도 영향. 부피 감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질소를 더 넣어서 질소의 분압을 증가시켰다. 이 말이니까 부피를 감소시켰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자, 2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재미난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주어지는 릴차트 원리 정보로부터, 여기 개수 관계와, 그 다음에 엔탈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흡열 발열, 이거 찾으라 문제인데, 자, 먼저 정보를 먼저 볼게요. 반응계에다가 압력을 높였더니 정으로 평이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거부터 그냥 바로 해석해 볼까요? 압력을 높였다. 즉 부피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피를 감소시켰더니 정으로 평이동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이 정반응은 기체 소멸 반응이다. 부피 감소시키면 기체 소멸 쪽 평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정은 기체 소멸이다. 기체 소멸이다. 따라서 A와 B 개수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B보다 커야만 되겠죠? 그래야 기체 소멸 반응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2와 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도씨에서 표형상수 KP는 1이며 100도씨에서는 표형상수 KP가 얼마래요? 0.5래요. 즉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표형상수 K가 감소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었다? 바로 발열 반응이었던 거죠. 따라서 C값은 0보다 적은 음수다. 이렇게. 그러면 A는 B보다 크고 C는 음수인 거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1번 찾는 건데. 자, 근데 이 문제. 야, 왜 재밌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재밌어요. 바로 요 정보만 있어도 이 정보만 있어도 즉 뒤에 있는 정보 없이 이 정보만 있어도 엔탈피 양순주 음순주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 식 델타 G0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RT의 ln 기체 반응이니까 KP 이 식에 의하면 KP가 1이면 깁스에너지는 얼마 돼요? 깁스에너지는 제로. 그 다음에 또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 이걸로 구하는 거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성립해야 되죠? 바로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엔탈피는 얘는 온도 T 곱하기 엔트로피다. 이게 성립하고 있고 and 방금 위에서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정보에 의하면 즉 델타 N 가스는 현재 음수다. 곧
엔트로피는 델타 S. 얘가 무슨 값이에요? 이게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온도 T는 칼빈 온도로 반드시 양수. 그렇다면 T 곱하기 델타 S는 0보다 작다. 고로 엔탈피도 역시 음수다. 진짜 뒤에 데이터 없어도 반려된 거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쵸? 델타 G가 0이라는 재미난 결과 때문에 이와 같이 손쉽게 엔탈피를 또 찾을 수 있었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되겠어요. 됐죠? 자, 상당히 재미난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 나올 때는 여기서 100도씨에 대한 데이터, 추가 데이터 없이 앞에는 요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A와 B의 관계와 그다음에 엔탈피 관계도 찾을 수 있었다. 되죠? 또 사실 또 있어요. 자, 위에는 정보 없이 요 밑에는 요 두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는 또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또 알 수 있어요. 바로 온도에 따른 깁스에즈 변화 그래프를 보면 X축은 온도 T, Y축은 델타 G0 해놓고 현재 25도씨는 298 켈빈. 여기서는 델타 G로 무슨 값이다? 0이다. 델타 G로 K가 1이기 때문에 0이죠. and 더 높은 온도 100도씨. 즉 이때 온도는 얼마인 거예요? 이때 온도는 373 켈빈인 거죠. 이때는 표형상수 K가 1보다 작다. 고로 델타 G0는 양수. 이렇게 양수. 그러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바로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Y좌편이 누구였어요? 여기 Y좌편은 엔탈피. 그럼 엔탈피 하면서 엔탈피 음수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게 누군가요? 이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엔트로피였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0보다 큰 양수였기 때문에 최종 엔트로피 역시 음수다. 엔트로피 음수니까 그러면 기체 개수 A와 B 중 A와 B 중 반드시 동일한 건 없다. 이퀄은 없다 하면 A가 크든 또는 B가 크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반드시 B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해서도 자 1번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난 부분이죠. 자 하지만 여기 엔트로피가 0보다 작은 음수다 하면 얘는 델타 N 가스가 음수 또는 델타 N 가스가 0도 돼요. 델타 N 가스 0일 때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됐어요? 0 또는 작은 음수 또는 작은 양수, 음수 0, 세 가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음수이면 델타 N 가스는 0보다 작은 델타 N 가스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과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조금 문제 만들 때 조금 피하게 되기는 하죠. 하지만 엔탈피는 음수 다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 엔트로피도 역시 음수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미난 문제 2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300켈빈에서 다음 반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표형상수 K는 4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자 KP예요. KP가 4라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엔탈피는 음수 이렇게 알려줬어요. 알려줘 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자, 이번에 폐형상수는 온도 증가하면 증가한다. 발열이었기 때문에 온도 증가하면 K는 작아지게 돼 있죠. 틀렸고요. 300켈빈 표준 상태에서 역반의 자발적이다. 자, 표준 상태에서 자발성 여기 자발이냐 정반의 자발이냐 이것은 누구를 구한다? 자, 2번은 델타 G0의 부호로 찾는 거죠. 그쵸? 표준 상태에서 자발성은 델타 G0. 로 푼다면서 이 델타 G0는 또 마이너스 RT의 ln KP 이것에 의해서 KP가 1보다 크니까 델타 G0 음수 따라서 표준 상태 300켈빈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은 자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역반의 자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A의 분압과 B의 분압이 각각 얼마이다. 이때 정이냐 여기냐. 자, 이런 질문. 이 질문 무슨 질문인 건가요? 이 질문은 반수 Q를 구해서 현재 주어진 점으로 Q를 구해서 Q가 K보다 작으면 그때는 델타 G는 음수다. 곧 정반응은 자발이다. 자, 그 다음에 Q가 K보다 커버리면 그때는 여기 자발이 되죠. 마지막으로 Q와 K가 같으면 그때는 이 현재 농도 조건이 이 분압 조건이 바로 표형 조건이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 3번 문제부터
3번부터 Q를 구해보면 Q는 A의 분합이 1기압, B의 분합은 2기압. 이거에 제곱해야 되죠. 그러면 QP는 4. 즉 KP랑 같네요. 따라서 얘는 정의자발적이 아니라 얘는 평형 상태인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Q가 얼마인가요? 2분의 4의 제곱해서 얼마? 8. 그러면 얘는 KP보다 크네. 따라서 얘는 역반응이 자발이다 해야겠죠. 표형 상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5번 Q는 4분의 4의 제곱해서 얼마인가요? 4네요. KP랑 똑같네. 그럼 얘는 무슨 상태? 평형 상태다 해서 맞았죠? 답은 5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볼까요? 26번은 X가스가 3개 Y가스 되는 반응 하면서 25도 C와 350 켈빈 항온장치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반응을 했더니 일정한 부피 밀폐용기에서 반응했더니 실험 1, 2, 3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대요.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이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표형상수 K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의존한다. 즉 온도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이 두 조건에서는 K가 뭐다? K가 역시 동일하다. 요거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즉 KP 동일, KC 동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용기 1에서는 표형 농도 하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형상수 K1은 아직 못 구하지만 용기 2에서는 표형 상태에서의 표형 농도 다 알려줘서 우리는 K2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K2는 또 K1과 똑같다 하면 또 우리는 이 표형 상수로부터 또 가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K2를 먼저 구해보면 X의 몰농도 0.08분의 Y의 이거의 제곱분의 Y의 몰농도는 0.08의 세제곱 하면 KP는 얼마인 건가요? KC는 얼마인 건가요? KC는 0.08인 거죠. 그러면 K1 또 0.08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값은 뭐랑 똑같아야 돼요? 용기 1에서의 실험 결과랑 같은 결과 나와야 되죠. 이 결과 가지고 구한 거랑 같은 결과. 그래서 0.01의 제곱분의 각 값의 세제곱이 역시 0.08 나와야 돼요. 즉 0.08, 즉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에다가 곱하기 이 분모항 넘어가면 10에 마이너스 4승인 거죠. 즉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6승의 세제곱근, 10에 마이너스 6승의 세제곱근 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 구해졌네요. 8은 2의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6승의 세제곱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죠. 그래서 각값은 이것이다. 요렇게 됐죠? 됐죠? 그러면 각각 1번 0.01 틀렸네요. 0.02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0칼빈에 350칼빈에서 표형상수 K3 이것도 우리 구할 수 있죠. K3는 0.1의 제곱분의 0.5의 세제곱. 그러면 0.5는 5 곱하기 10에서 1승의 세제곱이니까 125 곱하기 10의 마 3승 거기다 곱하기 10에서 2승 0.1의 제곱 즉 10의 제곱 분장의 10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 12.5네요. 자, 그러면서 표형상수 K가 표형상수 K가 온도 증가할 때 250칼빈에서 350칼빈 온도가 증가할 때 표형상수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면 이 반응 무슨 반응?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인 거죠. 엔탈피가 0보다 큰 흡열 반응. 그렇다면 이번 발열 반응 또 틀렸네요. 정반응은 발열이다 하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50칼에서 델타 G0는 양수냐 음수냐. 표형상수 알려주고 있으면서 델타 G0 양수음수 물었다면 바로 3번 보기는 바로 이것을 하는 거죠. 델타 G0는 마이너스 RT의 ln K.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거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이 K는 누구로? KP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위에 나와 있는 건 이건 누구다? KC죠. 그러면 KC를 KP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 N 가스 하는데 델타 N 가스 얼마예요? 지금 이 반응은 1. 그러면서 R은 0.082, 온도 T는 350 켈빈. 그러면 0.082 곱하기 350 하면 얘는 분명히 1보다 큰 수. KC도 1보다 분명히 큰 수. 따라서 KP는 1보다 큰 수. 이거를 위에식에다 대입하면 최종 델타 지점은 음수 나와 주겠네요. 그래서 양수라 음수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400칼비에서 K는 1보다 크다. 400에서 1보다 크다. 현재 아까 흡열 반응이었고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K는 증가 안 됐어요. 그러면 400칼비는 350호보다 더 큰 온도니까 당연히 K는 1보다 크겠죠? KC도 1보다 큰 거고 KP도 1보다 큰 거니까 이 K가 KP인지 KC인지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1보다 크다. 바로 맞았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27번 문제. 자, PCl3가 CL2랑 맞아서 PCl5가 되는 반응인데 엔탈피가 마이너스 92.5 발열 반응이네요. 지금 이렇게 주어놓고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엔트로피 분은 무엇이니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거예요? 바로 델타 N 가스로 푸는 거죠. 델타 N 가스 현재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음수니까 엔트로피는 음수이다. 맞았고요. 자, 온도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표형상수 K는 감소한다. 역으로 표형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표형이동하면 그러면 PCl5는 감소하고요. PCl3는 증가하겠죠. 자, 현재 분모항은 증가하고 분모항은 증가하고 분장은 감소하고 그러면 비율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이 반응은 모든 온도 자발적이다. 자, 모든 온도 자발적이다. 온도에 따른 자발성. 그렇다면 이거 뭘로 푸는 거예요? 표형상수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과 표형상수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온도에 따른 자발성 할 때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X축은 온도 T, Y축은 델타 G제로 해놓고 자, 현재 자, 이거는 바로 이걸 갖고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죠.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로 이걸 가지고 그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엔탈피 음수니까 음의 Y좌편,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음수니까 양의 직선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와 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이 온도를 기점으로 저온에서만 자발적이죠. 따라서 모든 온도 자발적이다. 이거는 틀렸다.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하나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요거 설명 하나 이론 하나 이거 하나 알려줘야겠네요. 자, 온도가 변할 때 온도 변화 시 표형상수 K의 변화와 그 다음에 자발성의 변화 자발성 예측, 자발성 변화, 뭐 증가냐 감소하냐. 자, 요거. 자, 둘은 자,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표형상수 K가 큰 게 생성물도 많이 만들어진다. 자발성은 커지겠네라고 이렇게 풀어도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무방해요. 그런데 사실은 표형상수 K가 증가냐 감소냐와 자발성은 얘는 자, 실질적인 직접적 연관이 사실상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온도 변화 시에는 이 둘이 완전히 서로 무관하거든요. 완전히 무관하다. 무관하게 움직인다. 즉 K의 변화하면 바로 이 공식이요. K의 변화, 온도 변할 때 K의 변화면 바로 반톱식 ln 표형상수는 마이너스 RT분의 반응 엔탈피 그 다음에 플러스 R분의 반응 엔트로피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무슨 그래프 X축은 온도 T, Y축은 ln K X축은 온도 T, T분의 1, Y축 ln 표형상수 하면서 만약 발열 반응이면 이와 같은 양의 직선 나오면서 발열 반응이면 양의 직선 나오면서 온도 증가 시 온도 증가가 왼쪽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도 증가예요.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 K는 감소한다.
온도 증가 시 표형 상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 흡열 반응, 자, 이러한 식의 흡열 반응이다 하면 흡열 반응은 엔탈피 양수의 해물 반응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에서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도 증가. 이렇게 온도 증가할 때 K는 뭐예요? 온도 증가할 때 K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다. 즉 표형상수 K는 표형상 온도에 따른 K의 변화는 증가냐 감소할 거냐. 이거는 엔탈피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예요. 엔탈피 부호가 양수면 온도 증가할 때 역시 증가하고 엔탈피 부호가 음수면 온도 증가할 때 감소한다. 하면서 엔탈피 부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자발성을 따질 때는 바로 이 식이요. 델타 G0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0 이걸 갖고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RT의 ln K 이걸로 풀어야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변할 때 깁스도 변하고 K도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3개나 있어서 온도 증가 시 K가 증가한다, 델타 G0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했었죠. 맞을 때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해서 이거는 쓰면 안 돼요. 하나의 식에서 변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나머지 변화를 예측은 불가. 알았죠? 이 식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식 갖고 풀어야 돼요. 이 식 갖고 풀으면서 X축은 온도 T, Y축은 델타 G0. X축은 온도 T, Y축은 델타 G0. 해서 자, 엔탈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트로피가 중요한 거예요. 엔트로피 양수인 반응은 소위 이러한 음의 기울기 나오면서 엔트로피 양수인 반응은 음의 기울기 나오면서 온도 증가 시 깁스 에너지 뭐한다? 감소한다. 깁스 에너지 감소하니 자발성은 뭐한다? 자발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엔트로피가 음수인 반응은 양의 직선 나오면서 이러한 양의 직선 나오면서 왜? 마이너스 엔트로피 얘가 바로 이것이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의 직선 나온다. 엔트로피는 음수일 때 양의 직선 나온다. 즉 온도 증가 시 깁스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자발성은 감소한다. 자발성 감소 요렇게 가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 음수이고 엔트로피 양수인 반응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반응은 첫 번째 그래프 x축은 t분의 1, t분의 1, y축 ln 표형 상수. 이 그래프를 보면 자, 바로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y좌편 하면서 양의 y좌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 엔탈피 하면서 마이너스 r분 엔탈피 하면서 엔탈피 음수니까 얘는 양의 직선.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오고 그런 다음 온도가 아무리 증가해봤자 표형상수 K는 뭐예요? K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K는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깁스에너지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번에는 X축은 T로 하고 그 다음에 Y축은 델타 G0로 하면 이번에는 엔탈피가 이 식에 의해서 엔탈피가 Y좌편 하면서 음의 Y좌편이 되죠. 엔탈피 음수니까 음의 Y좌편에 엔트로피는 양수니까 음의 직선. 이와 같은 음의 직선 나오고 그런 다음 보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 증가 시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자발성은 뭐예요? 자발성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자발성 증가. 그러니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 K의 변화와 자발성의 변화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K가 증가한다고 자발성도 증가한다. K가 감소하면 자발성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완전히 별개로. 그래서 이 두 개씩이 나온 거예요. 이 두 개씩이 나온 이유가 이런 거 풀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반응에서 엔탈피 음수, 엔트로피 양수 이런 반응에서는 온도가 증가할 때 K는 감소했지만 자발성 뭐 한다는 거예요. 생성량은 비록 작지만 반응이 자발적 참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비록 생성량 적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자발성과 생성량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였죠. K는 감소하지만 자발성 증가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더라. 알았죠?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알았죠? K는 반토프식으로 자발성은 누구로 깁슨해주는 엔탈피 마스 T 델타 S 이걸로 풀어야 된다. 꼭 명심하자고요. 꼭 명심.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응? 응?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 알았죠? 다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발성 그러면 평소도 큰 거 같이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구분해달라 명심해 주시면서 27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풀어봤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까요? 자, 28번 문제는 어떤 기체상 반응에서 표형상수 자연호흡 값과 절대온도의 역수에 관련된 것이다 하면서 이거 뭔가요? 바로 반토프식 ln 표형상수는 마이너스 RT분의 반응 엔탈피 플러스 R분의 반응 엔트로피 하면서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 부분이 얘가 바로 기울기다 하면서 기울기 양수니까 엔탈피는 뭐였죠? 음수, 발열인 반응이었고 R분의 엔트로피 얘는 이것이 바로 y절편이다 하면서 y절편 역시 음수 따라서 엔트로피 역시 음수인 반응 둘 다 음수인 반응이었네요. 그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평형 있는 계에 일정 온도에서 부피를 줄이면 역반응이 시행된다. 자, 현재 엔트로피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델타 N 가스가 음수인 반응이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A 가스가 반응해서 하나의 B 가스 된다. 이런 반응. 그러면 부피를 감소시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피를 감소시키면 정반응. 역반응 아니죠? 자, 근데 또는 델타 N 가스가 영인 반응에서 엔트로피 음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델타 N 가스 0이면 부피를 변화시켜봤자 평형이동 일어나지 않죠. 즉 역반응은 또 아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 경우든 델타 N가스가 음수인 반응이었던 델타 N가스 0이었던 반응이든 1번은 명확하게 아니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 있는 계에다가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진행된다. 현재 발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하는 게 온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K는 온도 증가하면 K는 감소한다. 역으로 평형 이동하죠. 그래서 정의의 역반응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모든 온도에서 깁스해지는 음수다. 볼까요? 현재 이 온도를 기점으로 자, 이 온도를 기점으로 이게 T분의 1인 거니까 T0분의 1이라 해볼게요. 이 온도 기점으로 이보다 낮은 온도 여기서는 K가 1보다 크니까 델타 G0는 음수가 될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K가 1보다 작으니까 델타 G0는 양수가 되고 있겠죠. 따라서 모든 온도에서 델타 G0는 음수다라는 거는 틀렸죠. 모든 온도가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쪽과에서 델타 지제로가 음수다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정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엔트로피는 주엔트로피는 식이 딱 지정되어 있죠? 주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T분의 엔탈피다 하면서 엔탈피가 음수였으니까 최종 주엔트로피는 무슨 값? 0보다 큰 양수. 그래서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맞았네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답은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는 이 기압의 CO2와 암모니아를 진공 상태에 넣어놓고 실험을 시작했더니 다음같이 평에 도달했다면서 양론 계산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반응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더니 압력이 3.2기압, 전체 압력이 3.2기압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피는 12리터이고 그러면서 평형 상태 왔다. 그리고 R값은 0.08로 계산하라 하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생성된 수증기의 몰 분율은 얼마니? 양론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쵸? 양론 계산하자면서 반응식 먼저 옮겨 적어놓고 양론 계산 좀 해보죠. CO2 가스가 고체가 있고 하니까 상 표시해야겠네요. CO2 가스가 얘가 두 개 암모니아 가스랑 반응해서
자, CO, NH2의 2. 이게 바로 얘가 요소예요, 요소. CO가 있으면 여기에 아민기가 NH2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요소예요, 요소. 그냥 요소 A 고치라 합시다, 그냥. 다 쓰기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표형식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A라고 쓰고 고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증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처음 조건에서 초기 조건에서 CO2의 분압이 현재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러면 몰수를 굳이 부피 12리터 하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압력으로 양론 계산해도 상관없다 하면서 이기압 있었고 암모니아도 이기압.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치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수증기 처음에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응했다. X기압만큼 사라지고 얘는 EX기압만큼 사라지고 고치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수증기 X기압만큼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 요 세 개의 기체들 세 개의 합이 전체 압력이면서 얘가 3.2기압. 그러면 토탈 압력은 자, 토탈 압력 위에다 쓰죠. 토탈 압력은 얘는 E-x 플러스 E-2x 그러면 4-3x 거기에 x를 더하니까 4-2x가 되죠. 그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3.2기압. 얘가 바로 3.2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 찾아졌네요. x 얼마? 4 넘기고 하면 0.8 나누기 하면 0.4 atm. 그러면 x 찾아냈으니까 얘를 다시 대입하면 표형 상태에서의 분압 우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E-0.4면 1.6 atm.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는 E-2x니까 1.2 atm. 수증기는 0.4 atm 이렇게. 그러면 우리 표형상수 K도 구할 수 있죠. 표형상수 K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표형상수 K는 현재 CO2는 가스니까 분압으로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가스니까 분압으로 들어가면서 제곱 붙고요. 그 다음에 고체 요소 고체는 그냥 1이고요. 양의 관계없이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 가스니까 또 분압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서 1인 거 딱 지우고 나면 표형상수 계산식이 전부 다 압력으로 구해진다. 이 표형상수 그렇다면 누구다? KP다. 비록 고체가 있다 하더라도 표형 계산식이 압력로만 가지고 구해지니까 얘는 KP가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압력들 대입하면 분압들 대입하면 1.6 곱하기 1.2의 제곱분의 0.4 해서 표형상수 계산시키네요. 표형상수 그냥 계산하죠. 그러면 계산하면 0.4 나누기 1.6 나누기 1.2의 제곱 해주면 표형상수는 0.17 0.17 그냥 분수로 쓸까요? 그러면 1.6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0.4인 거니까 0.4는 약분하면 이게 3이고 그래도 복잡하네. 그죠? 그래도 복잡하네. 그냥 잘 쓰죠. 계산 수치 0.17, 1736, 17까지만 하죠. 1보다 작네요. 그쵸? 표형상수 K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상토할 수 있네요. 현재 온도에서 델타 G0는 0보다 큰 양수다. 이런 얘기도 우리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양론 계산했어요. 그러면 1번 생성된 수증기의 몰 분율 얼마니? 하면 전참력 3.2 구중 수증기는 0.4니까 얼마? 8분의 1이죠. 8분의 1. 틀렸네요. 8분의 1. 자, 그 다음에 온도를 증가시키면 CO2의 몰 분율은 0.5가 된다. 온도를 증가시키면 표형상수도 변하고 등등 하는데 0.5가 된다. 몰분이 0.5 된다. 자, 굉장히 어려운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거 좀 지워놓고 좀 지우기 좀 아까운데 위에 거를 좀 옮길까요? 위에 있는 애들을 옮겨놓고 얘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얘도 옮겨서 풀까요? 자, 이것도 옮겨야지. 참, 표형상수 계산한 것도 옮겨야죠. 이것도 이쪽으로 옮겨 놓죠. 자,
볼게요. 현재 이 반응은 발열이기 때문에 온도를 증가시키면 역으로 평형 이동한다. 하면서 방금 이게 이걸 첫 번째 평형이라 합시다. 그다음 온도 증가시키면 역으로 여기 x y만큼 사라지고요. 그러면 고체 요소 얼마 또 양이 사라지고 있겠죠? 근데 고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다음에 CO2는 y만큼 만들어줄 테고 암모니아는 계수 2니까 2y만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온도 증가 후 평형에서 이거를 평형 2로 합시다. 평형 2에서 CO2는 1.6 플러스 y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2 플러스 2y 그 다음에 수증기는 0.4 마이너스 y 하면서 이걸로 토탈 압력 구하면 토탈 압력은 2.8 그 다음에 플러스 2y예요. 2.8 2.8이 아니죠. 3.2 여기 0.4까지 있으니까 3.2가 돼야 되죠. 3.2 플러스 2y예요. 그런 다음 우리의 목표는 누구? CO2의 몰 분율 구하는 게 목표다 하면서 CO2의 몰 분율 Y 구하지 않고도 몰 분율 현재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CO2의 몰 분율 하면 전체 압력 3.2 플러스 2Y분의 위에 분자 CO2는 1.6 플러스 Y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밑에 분모 요 값은 2로 묶어내면 2 곱하기 1.6 플러스 y예요 지금. 그러면 봐요. y 몰라도 이게 약분되면서 최종 몰 분율 얼마예요? 몰 분율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죠. 굉장히 특이한 반응. 개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건 양론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개수가 꼭 이거라고도 꼭 되는 게 아니라 양론 계산해 보니까 온도 증가할 때 역이란 거 하나만 알아도 몰 분율 Y값 굳이 구하지 않아도 CO2의 몰 분율만큼은 구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약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구할 수 없는데 CO2만큼은 0.5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맞았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요 문제 평형 선수도 모르는데 양론계산 어떻게 하지? 우선 패스 해놓고 다른 보기 완벽하게 다 틀렸으면 2번이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푸는 게 더 현명해요. 알았죠? 자, 네, 저는 우선은 그래도 알려주긴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푸는 문제였다.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생성된 요소의 몰수를 구하래요. 생성된 요소의 몰수.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무엇으로 구하면 될까요? 여기 바로 요 생성된 H2O 가스와 생성된 요소의 몰수만큼은 둘은 기체계 여기 계수 1대1로 똑같으니까 이거를 몰수로 바꾸면 얘를 몰수로 바꾸면 그게 또 그대로 뭐다? 생성된 요소의 몰수랑 또 똑같겠죠? 그러면서 생성된 H2O 가스를 몰수로 바꿔보자 하면서 몰수는 RT분의 PV 하면서 R은 0.08을 쓰랬고요. 그 다음에 온도 T는 몇 도였죠? 온도 T는 현재 몇 칼빈이었어요. 300칼빈. 300칼빈이고 그 다음에 PV 압력은 0.4기압이고요. 부피는 얼마? 부피는 12리터. 12리터. 그러면 여기 공두개 빼고 나면 여기 약분하면 여기 4. 2도 약분하면 여기 2. 그러면 얘 얼마예요? 얘는 0.8몰인 거죠. 수증기 0.4 ATM은 0.8몰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소도 역시 0.8몰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0.4몰 틀렸네요. 0.4몰이 아니라 몇 몰이다? 0.8몰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요소 첨가, 고체 첨가죠? 고체 첨가. 고체 첨가는 평형이동 절대 시키지 않죠. 따라서 4번도 틀렸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3번, 4번 틀렸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의 장점을 이용하면 자, 2번. 이게 뭐지? 하고 해도 답은 찾을 수 있었겠죠?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많이 틀리고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로 자, 풀면서 자, 올해 이번 회차도 30문제라 29개네요. 자,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다 풀어봤어요.
자, 29번 문제. 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문제 좀 신경 좀 쓰자. 이런 문제 신경 좀 쓰자 하면서 기억해 두시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화합 표형 챕터 문제 다 풀어봤네요. 수고했어요.